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1776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온 1776년을 따서 명명된 이 위원회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창설된 겁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추진했던 미국 역사 파괴 공작인 1619 프로젝트에 맞서는 것입니다. 위원회 인선은 모두 16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창시자 찰리 컷과 미시시피 주지사 필 브라이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학생들이 위대한 건국의 역정을 미워하고 역사와 나라를 증오하도록 교육받아왔다면서 바람직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1776위원회는 모든 미국의 어린 학생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한 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76위원회는 특히 미 건국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독립선언서에 담긴 진리,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국난을 극복해왔는지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사상적으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는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아닌 덴마크나 스웨덴을 지향한다면서 사회 민주주의를 추천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사회 민주주의란 그럴듯한 용어로 분식한 겁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와 같은 진영인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 코르티스 같은 이른바 좌파 사인방은 사실상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급진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놓고 노동자 계급을 위해 투쟁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공산주의든 사민주의든 미국의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급 투쟁을 선동하면서 BLM이나 안티파 운동으로 미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절대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교육 파괴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입니다. 유치원에서 괴이한 성 정체성을 교육하고 있는 데 대해 학부모들이 분노했습니다. 자녀들을 맡겨놨더니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아이를 망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 행태를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차터 스쿨을 설립해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터 스쿨은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안학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와는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차터 스쿨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차터 스쿨로 인해 기존 학교의 학생이 줄면서 정부 보조금도 감축되자 교사 노조가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LA에서는 교사들이 차터 스쿨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참가자들이 주목을 휘두르면서 코민테른의 국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로 부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파리 코민 시절에 만들어져 러시아와 중공 등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제2의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가사는 억압받는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서 세상을 뒤엎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도 국제가는 제2의 국가입니다. 막스 레닌주의의 계승자를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도 2018년에 막스 탄생 200주년 경축 행사를 하면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런 중공의 모습이나 막연히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미국의 일부 계층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중공의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애국 선서입니다. 중국의 민족 문화를 숭상하며 외국의 것 일체를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산을 배격하고 국산을 애용하며 외국물이 든 절기, 땡스기빙이나 헬로윈, 크리스마스를 거부한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는 그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은 모택동이 태어난 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사용되는 바이블의 대부분은 중공에서 출판된 겁니다.
자국민들에게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산품처럼 생산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바이블의 최대 인쇄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크리스마스 같은 서양의 휴일을 양제라고 부르며 백안시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얼빈 공과대학에서 최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기숙사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아주머니가 그동안 협조해준 데 감사한다면서 땡스기빙데이에 초콜릿 선물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신고하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국의 시정에 협조해야 할 기숙사 관리인이 서양의 페스티벌을 선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학교의 생활지도원과 기숙사 측은 이런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기숙사 관리인 노릇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은 생각이 부족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학교 측도 자체 조사 결과 기숙사 관리인이 의도를 가지고 서양의 축제를 홍보한 것이 아니라 선의해서 작은 선물을 돌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종교색이 있거나 서양 냄새가 나는 활동은 견결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얼빈 공과대학에서 발생한 해프닝은 지금의 중공이 마오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야만의 풍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대선과 관련한 가장 최신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댄 스케피노가 공유한 3장의 특별한 사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댄 스케피노는 주로 사진 같은 재료를 사용해 백악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2월 20일 올린 첫 번째 사진은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남북전쟁 시기 독재자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엄령을 내린 강력한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다키스트 아워란 영화로 유명합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적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영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지금 미국도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극복할 것이라는 은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은 제2의 독립전쟁이라 불리는 1812년 미영 전쟁 당시 남부의 장군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의 의회가 전쟁 중에 영국에 굴복할까 근심한 나머지 과감하게 매우 엄격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1815년 전쟁이 끝나고도 여전히 계엄령을 유지합니다. 그는 계엄령 기간 동안 자신을 비판한 인사를 바로 체포해 군사법정에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법관이 한 의원에게 인신보호령을 부여하자 잭슨은 그 법관을 체포해 뉴올리언즈 밖으로 추방합니다. 앤드루 잭슨은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일반 대중은 열광했지만 권력자나 언론, 지식인, 그리고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은 앤드루 잭슨을 혐오했습니다. 플린 장군이 계엄령을 언급하자 미 육군 총참모장과 몇 명의 장성들은 연합 성명을 발표하고 계엄령이 내려져도 육군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군은 그다지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부대가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은 이미 미국의 모든 특수부대는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특전사령부는 12월 14일 의회에 현황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전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현역과 예비역 등 7만에 달합니다. 몇 개 스윙 스테이트를 접수해 관리할 경우 부족한 병력은 아닙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어 해임된 전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턴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판을 뒤집으려 한다면서 민주당과 같은 톤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저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움직임을 기정사실화해 공격하는 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습니다. 계엄령은 가짜뉴스라면서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설에 불을 지핀 볼튼을 워싱턴에서 가장 멍청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대응 문제를 논의할 때 리비아 해법을 떠들던 어리석은 자 아니냐면서 그와 관련된 바보 같은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계엄령은 하나의 카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큰 모험이고 허를 찔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령에 대비한 군사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 보수 매체인 트루뉴스는 12월 19일 해병대 일부가 본국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여성이 해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기 아들이 귀국해 재배치되고 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해병대 병사는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대기 중입니다. 미시건주는 펜실바니아, 조지아주처럼 대선 사기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플린 장군이 제한적인 계엄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쓸 것인지를 두고 속고 속이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계의 운명을 가르게 될 대선의 궁극적인 향방은 1월 초까지는 지켜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